안녕하십니까? 네, 연꽃이 연구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귀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웅현 우리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본인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네, 1인기업 자기설계연구소 대표 김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진짜 요즘에 진짜 내가 잘 나가라고 하는 우리 김용현 대표님이 영광입니다. 엄청 바쁘시고 정말 운동도 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정말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렇게 자기 설계나 이런 자기 개발을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아주 귀한 책이 또 나왔습니다. 제목도 똑똑한 대화법. 네. 이야, 이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신다는 저를 포함해서 10분의 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직장에서는 정말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고 비즈니스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10개의 주제를 골라서 공저로 쓰게 됐습니다. 이야, 이 중에서도 본인이 쓴 챕터는 어떤 건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시면 누가 이렇게 썼는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요. 저는 이제 약간 회의라든가 이런 논리적인 그 대화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주제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이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똑똑한 대화법이라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똑똑한 대화법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즈니스 대화라고 하게 되면 소위 일 잘하시는 분들, 네. 일잘러, 네. 그분들을 벤치마킹을 하게 되잖아요. 네. 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화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직장에서도 똑똑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게다가 이게 우리의 한글말로는 똑똑이고요. 여기 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토크거든요. 토크. 네, 똑똑한 대화법의 제목이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가깝하죠. 네, 대화 안 되는 직장은 나오십시오. 네. 못 나오겠다 그러면 이 책을 사셔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나눠주시고 다 같이 똑똑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똑똑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은 지금까지 책을 몇 권 쓰셨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4권 쓴 것 같습니다. 야, 4권이나 쓰신 저자분이고 아직 10 부커스가 되려면 6권을 지금 네, 윤코치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6권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4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이다. 내가 이 책을 내 대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두 번째 책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공저로 썼습니다만은 이제 나는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 줄여서 보통 나인팀이라고 하는데 그 책이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꾸준히 팔린 지금 9세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디셀러로 해서 리더십 분야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저를 자리매김을 해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이 갖고 있는 본인이 쓰면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리더십과 관련돼 갖고 10몇 개 그 분야를 다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갈등 관리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어느 조직에나 다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대화라는 것도 그렇고 아마 소통에 대해서 그때서부터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하거나 이렇게 불통이 됐을 때 우리 그 대표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불통이나 이런 갈등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나요? 사실 약간 이론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론을 배워서 하는 건 아니고 갈등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갈등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일적으로 생기는 과업과 관련된 갈등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관계상으로 해서 나 진짜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나빠지는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이라든가 일적으로 생기는 갈등은 내가 목소리를 충분히 내야 조직에도 반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으로 조직이 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감정까지 상하면서 관계적인 갈등으로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루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보통 그런 갈등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거 우리가 보통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을 바탕으로 갈등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코치님이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책을 쓰고 싶은데 사실 책을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처음에 이 책을 내게 되고 어떻게 책을 내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 첫 책을 또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없지 않아도 되겠는데, 첫 책은 이제 제목이 반태시대 나침반이라는 책인데, 한마디로 그거는 제 직장에 있을 때의 고민을 그대로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고스란히 담아서 이제 독립을 해서 쓰게 된 책이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 주제를 잡아서 책을 쓴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사회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 권의 책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책이 어떤 거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제 약간 그 기술과 관련된 테크니컬한 책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인사 쪽과 관련된 취업진로 반도체 전공 면접 한 번에 통과하기라는 책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쓰게 됐어요? 좀 특이한데요? 제 강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취업진로 이런 쪽에 이제 강의도 하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 회사를 제가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요거를 좀 접목을 해서 녹여낼 게 없을까 하다가 그래도 제 머릿속에서 남아있을 때 나중에 휘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제로 쓰게 됐습니다. 이야, 그쪽으로도 강의를 많이 이렇게 책하고 연결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책을 내도 그 책이 이게 강의로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책에 많이 나가고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강의나 코칭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전후가 이제 뭐가 되느냐가 그게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에 강의를 이제 조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역으로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이런 쪽에 한번 책을 내보시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이제 그 책을 하면서 했던 게 좀 트렌드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그 책에 이제 QR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 QR을 이제 찍게 되면은 제가 이제 따로 유튜브로 이제 찍었던 그 영상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책을 보면서 함께 영상도 보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접목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다른 이제 책들과 좀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약간 트렌디한 책이라고 하면은 그런 재밌는 요소도 좀 넣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사실 그냥 책으로만 종이로만 나오다 보면 그 종이를 사실 보고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QR코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연결한 것도 그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 생각하셨어요? 네, 사실 그건 출판사가 준 아이디어입니다. 출판사에서 많이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나 보다. 네, 그쪽 분야에 이제 그래서 출판사를 이제 뭐 물론 내가 이제 찬밥 더운밥 가릴 때는 아닙니다만 출판사에서도 이제 이런 트렌디한 그 분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조언이라든가 이걸 귀 기울여 보시게 되면 내 역량이라든가 또 특징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김용현 대표님은 되게 성실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을 잘 배우고 매번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그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기업입니다. 저희 기업에 이제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가 뭐냐고는 개인과 조직의 함께 성장을 돕는다가 이제 저희 모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성장을 하겠다. 당연히 성장이 있으니까는 목표라든가 지향점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그걸 세워두시고 그걸 가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그런 자양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식물 같은 경우도 뭐 질소 비료가 필요하고 뭐 인삼 비료가 필요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어떤 형태의 비료일까? 그런 걸 찾아서 골라 들으시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막 먹는 것보다 골고루 영양가를 갖춰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이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계속 그것만 써먹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뭔가 계속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은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강의가 좀 천직 같아서 강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만은 약간은 일방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윤코치님께서 지금 새로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책의 그 제목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이제 스토리 코칭의 시대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텔링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라든가 제 경험을 녹여서 했는데 앞으로는 서로 상호간에 공헌과 소통을 이끌어내면서 코칭이라든가 그런 쪽의 분야로 좀 진출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이게 바퀴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바퀴들이 있는데 그 바퀴들이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하거나 뭘 할 때 내가 뭔가 만들고 그 만든 거를 뭐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고 이렇게 바퀴들을 좀 만들다 보니까 그 루틴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서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만 하다 보면 사실 원소스 멀티 유즈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만 파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 업무만 파다 보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용환 대표님 이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보통 30대, 40대, 50대 여기에 모여 있어요. 이분들에게 좀 더 자기 설계나 자기 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방향이라든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제 책의 첫 책도 이제 반태시대 나침반이라는 나침반도 사실은 이제 내 북쪽을 바라보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라는 게 있어야 내 북쪽이 어딘가를 알아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있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30대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에 다 도전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 방향도 어쨌든 한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이제 설계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평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